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떠셨나요?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많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엄청난 포모를 겪으면서, 금요일, 금토일을 사실 굉장히, 일요일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었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목요일 7시 50분까지 SK 스퀘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은 오버나이트를 안 하는데, 보통은 오버나이트를 하지 말자. 저점 부근이라고 확신이 어느 정도 들긴 했지만, 다음날 나는 7월 31일 날 시행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침장에 흔들기가 심할 거다. 아래 하방으로 흔들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나는 예측을 했거든, 나는. 근데 그냥 바로 씨발 쐈죠. SK 스퀘어 잡고 있었으면은 다음날 이제 상한가 먹는 건데 못 먹고 이제 하이닉스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 27%? 뭐 28%까지 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극강의 포모를 이제 느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고통스럽지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락을 하는 거는 사실 주가가 막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거,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반등을 하게 된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어떤 희망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또 열매의 과실도 따먹을 수가 있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갖고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 안정화될 때의 수급을 먹는 경우도 태반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놓치잖아요. 이런 상승을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농사를 망친 느낌이지, 그냥. 농사를 망친 느낌이다. 넥스트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0% 위로 쏴버려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입이 안 되죠, 사실. 진입이 안 된다. 원래 매도 타점이거든. 매도 타점에 그걸 매수를 해갖고 진입을 하기랑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거의 조정이 없이 다시 또 정규장에 다시 또 갭으로 또 뛰어 올리면서 끝나버렸죠. 거의 끝나버렸는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 사실 이런 거 한번 겪으면은 오버나이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엇갈린다. 아까 국장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히려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2시간을 안 하잖아, 이게. 근데 미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을 제외하고선, 주말이랑 공휴일 제외하고선 하루에 1시간 빼고는 주식이 계속 돌아가거든, 이게. 주식이 계속 돌아가요. 8시부터 9시 빼고는 계속 돌아가고, 뭐 나스닥 선물지수도 보면은 6시부터 7시까지 잠깐 쉬고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실 그냥 급작스럽게 내리는 상황이나 뭐 혼돈이 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시간 동안은 미장의 운명을 맡겨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사실 도박이 돼버리거든.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력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 대부분. 이게 실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실력이 아니라
도박을 해줘야 되거든, 사실. 도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박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 되겠지만, 사실. 되게 어렵다. 그래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매번 오버나잇을 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오버나잇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트레이더가 되거나, 오버나잇을 피하면서 장 중 안에서 먹는 트레이더가 되거나.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도 그랬었고, 이랬다 저랬다가 제일 위험해. 언제는 오버나잇 했다가 언제는 오버나잇 안 했다가, 홀짝 게임 맞추듯이. 이게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안 할 거면은 오버나잇을 무조건 안 하는 트레이더가 돼야 되고, 오버나잇을 할 거면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오버나잇을 하는 트레이더가 돼야 돼. 그럼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은 오버나잇을 했을 때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갔을 때 대처하는 훈련을 집어 넣어야 되고, 오버나잇을 안 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증시가 올랐을 때, 갭으로 뛰어서 올랐을 때 내가 이거에 맞춰 갖고 대응을 하는 전략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버나잇을 통한 갭상승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오버나잇을 통한 갭하락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버나잇을 통한 갭하락을 갭하락을 피할 사람들은 갭상승까지 반납을 해야지. 갭상승 못 먹는 거지, 사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랬다 저랬다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금요일날 엄청 올랐어. 엄청 올라갔고, 씨발 내가 오버나잇을 못 해갖고 못 먹었네 이러면서, 금요일날 내가 만약에 오버나잇 감행하자 이러고 내가 들어가 버렸는데, 뭐 미장이 뭐 트럼프 타코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 하이닉스 ADR이 고점 대비 12%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면은 월요일날 타코가 없었다라고 가정하에 하면은 마이너스 12% 하락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 10% 정도에서 하락하겠지. 아무리 잘 쳐줘도 8% 10% 마이너스에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야 되고, 할 거면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스타일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나는 오버나잇을 해야 하는 트레이더인가,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되는 트레이더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번 시즌에는 오버나잇을 무조건 해야 한다, 혹은 이번 시즌부터는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오버나잇을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원칙을 잡고서 가던가.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싸리 한국장이 그냥 아예 한국장이 미장처럼 그냥 23시간을 미국처럼 그냥 쭉 가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버나잇을 난 계속 했을 것 같아. 거의 계속 했을 거다. 증시 내려가면은 뭐 그때 대응해갖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휴식 시간이 거의 없겠죠. 가정과의 어떤 가정을 돌볼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근데 주식을 하는 순간, 트레이딩을 하는 순간 사실 이제 가정을 돌볼 만큼의 어떤 시간은 있을지언정 사실 감정적인 여유는 되게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을 돌볼 만큼의 어떤 그 감정적인 여유가 다 사라진다라고 봐. 내 호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주가가 돈이 뭐 1분, 2분 안에 사실상 몇백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참 가정을 돌본다는 건 참 굉장히 고난이 있고 힘들다라는 거야.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지, 사실. 요즘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지내다 보니까 거의 뭐 발기부전까지 오는 느낌이야, 요즘. 거의 발기부전까지 오는 느낌이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새벽 발기가 잘 안 되는 느낌? 좆됐다 이거지, 씨발, 이거. 오늘 뭐 여튼, 그래요. 일단, 잡설은 그만하고, 이제, 약간 제가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금요일장을 관찰을 좀 많이 해봤는데, 금요일장은 어떤 시즌이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세력들 대부분의 이 마켓 메이커들 있잖아, 이 지수나 주가 개별 종목들을 오르락 내리락 방향을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죠. 그렇죠? 세력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들이 롱으로 포지션을 갈아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 평단가를 얘네들이 얼마로 잡았냐라고 했을 때, 매수 평단가가 걔네들 15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24만원, 3만원을 저점에서 170만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중간 선상에 평균 값인 150만원이 현재 세력의 평단가다, 하이닉스의 평단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세력들은 결론적으로는 방향은 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방향은 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잘못 잡아야 돼, 잘못 생각하시는 게, 특히나 저처럼 포모를 겪고서 잘 실수하시는 게 인버스 타는 거거든. 이게 내가 놓쳤어 이러면서 인버스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조정이 한번 올 거야 이러면서 인버스 타는 경우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인버스를 탈 거면 저는 12시 이후에 타라. 정말 그렇게 인버스 타고 싶다, 12시 이후에 타거나, 뭐 장이 끝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타거나, 뭐 3시나 뭐 2시나 1시나 12시나 오전장에는 인버스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으면 수급이 빠졌던 게, 그 주말에 오버나잇을 안 하고 나갔던, 혹은 수익을 차익 실현을 했던 그 수급들이 월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 11시까지, 뭐 아무리 짧아도 10시까지는 수급이 들어오는 밀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인버스를 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짧게 단타를 치더라도 그 시간대는 인버스 타지 말아라. 그 시간대에는 밀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썰물로 이제 수익을 보고, 손해도 보고, 손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손해를 이제 최소화하고 싶고, 이제 다음날이나 좀 이따 장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썰물이 시작될 때, 그때 인버스를 준비하면 모를까, 오전장에 인버스 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은 매수 평단가가 150만원이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170만원대에 있는 상한가의 하이닉스를 보고 있겠지만, 실제 지금 세력들의 매수 평단가는 150만원 혹은 더 아래인 140만원일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세력들이 지금 하이닉스를 목표가가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목표가를, 얘네들이 쌍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쌍봉 270만원 혹은 300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정 나올 때 난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 조정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한 5%? 7%? 좋아봤자 그 정도의 조정밖에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하락장 때 연출되었던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나도 이것 때문에 포모가 너무 컸어. 사실 주말에 너무 컸다. 주말에 너무 컸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3천만원 이상이 돼야지 지금 개별 레버리지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나 코스피 인버스 곧버스를 지금 할 수가 있잖아 지금. 근데 얘들이 지금 곧버스의 물량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개인들 물량이. 근데 얘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얘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존나 위험하다. 존나 위험합니다. 숏스퀴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부터 200만원 위부터 상승은요, 하이닉스가 만약 200을 뚫고 상승하는 것부터는,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숏스퀴징 수준으로 될 거다라고 봐. 숏스퀴징을 하면서 전고를 뚫려고 갈 거니까 진짜 좆되는 거지. 잘못하다가 좆된다. 그러니까 진짜 손절 라인 진짜 철저하게 들고 손익비 존나 좋은 구간대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렵다라는 거야. 뭐 진입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뭐 만약 하이닉스가 200만원을, 나는 200만원을 터치하고서 내려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갈 거면은, 하이닉스 200만원 터치할
터치하는 그 구간에서 인버스 진입을 해갖고, 만약에 뚫게 되면 손절, 혹은 뚫고 나서 꺾일 걸 예상하면은 뚫고 나서 인버스 진입한 다음에 더 위로 갔을 때 손절, 뭐 요렇게 잡지 않는 이상은 잘못 자칫하다가 그냥 골러가 버릴 게 뻔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개인들이 포모가 너무 심해갖고 인버스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이 반도체 가격이, 이런 반도체 가격이 그러면은 계속 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키옥시아가,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하회했단 말이야. 예상치 하회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탐탁치 않다라는 거야. 사실 그 키옥시아 예상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가 장 끝나고 5% 가까이 내려가는, 종가 기준에서 5% 내려가는 빔이 한번 났었고, 하이닉스도 상한가가 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됐죠. 미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의 어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70% 뭐에 수준하는 이 영업이익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의문이 생기는 거지. 벌써부터 꺾이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야. 벌써부터 꺾이면 이거 못 간다라는 거지 사실. 여기에 창신 메모리가 진짜 메모리 반도체를, 정말 질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의심도 들 뿐더러, 만약에 얘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공급 과잉으로 되게 되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뭐 60, 70% 혹은 80%에 육박하는 그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면서 40%, 30%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를 지탱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부족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그런 이제 관점을 되게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이게 필수 소비재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뭐 먹는 것들, 먹는 걸로 대비를 하자면은, 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먹게 되면은 뭐 갑자기 계란값이 존나 올랐어.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어. 상추값이 막 올랐어. 그러면은 우리가 막 올랐다고 해갖고 막 먹냐? 안 먹거든 사실. 올랐다고 해서 먹냐고. 올라도 막 무조건 먹어야 돼. 뭐 그런 사람은 없지. 뭐 부자라면 뭐 가격을 안 봐. 뭐 GD처럼 난 뭐 물건 살 때 뭐 가격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면은 대체할 걸 찾게 된다는 거지 사실. 근데 그에 반면에 지금 이 AI라는 게 사실 AI라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 지금 필수냐라고 했을 때는, 필수 소비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필수 소비재가 아니죠. AI는 뭐 이게 없다고 해갖고 돈을 무조건 못 번다, 돈을 아예 벌 수가 없다, 생활이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 현재로서는. 추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후 미래는 개인들 사회에, 일반 개인들 사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거든. 근데 대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지. 이거를 이 AI 인프라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낙후돼 버린다. 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 어떤 이제 IT 쪽 인터넷 사업으로 전환이 잘 안 됐었던 애들이 인프라가 무너졌었잖아. 오프라인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던 사업들이 인프라가 IT 쪽으로
전환을 못 시키면은 붕괴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비슷한 거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핸드폰 하나 개통하려고 하면은 막 저 대리점 가고 판매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느새 어때? 그냥 쿠팡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시키면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오고, 대부분의 20대, 30대, 40대에 어느 정도 IT에 관심이 있는, IT 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심 빼서 집어넣고 SD카드 없지. 그냥 뭐 중요한 것들 그냥 다 옮겨버리는데 10분이면 끝나요. 그래갖고 자급제 핸드폰 하면은 그냥 끄시는 사회야, 그냥. 뭐 통신사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에 뭐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게 선택약정 요금제 같은 게 생기면서 굳이 또이또이고 그냥 굳이 통신사랑 엮이기 싫다, 뭐 난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래 자급제 폰이 중고 시장에서 훨씬 더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이게. 자급제 폰들은 뭐냐, 중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왜냐면은 이 폰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 폰은 그냥 유심만 갈아 끼면은 내가 통신사를 통해서 선택약정 요금제를 무조건 걸 수가 있는데, 통신사 폰은 약정이 걸린 폰이기 때문에 그 약정 기간 내에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걸려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못 거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중고폰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유심기변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기간 내에. 정상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사실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통신사들이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핸드폰이 자급제로 돌아가게 되면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핸드폰 시스템, 뭐 판매점들, 대리점들의 어떤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무너졌죠. 판매점들, 뭐 대리점들 무너진 건 사실이야. 이거는 무너졌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 향후 지금 뭐 몇 년을 더 뭐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노인들 위주지 사실. 노인들 위주고 뭐 키즈폰들 위주인데, 이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미친듯이 주는 거 아닌 이상 굳이 대리점 판매점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요금제 몇 달 쓰고 뭐 부가 서비스 몇 달 쓰고 막 그게 싫은 거잖아 이제. 그냥 뭐 귀찮게 그런 거 하냐 이러면서 또이또이다 그런 거 다 비교하면. 애초에 요금제 존나 높은 거 쓰고 통신사 결합 할인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이나 그냥 뭐야 대리점 가갖고 번호 이동하면서 보조금 받는 거지 사실. 특히나 SK 뭐 결합되어 있고 뭐 이러면은 연수 할인으로 뭐 결합되어 있고 이러면은 뭐 사실 뭐 통신사 옮기지도 못해. 요금 할인이 50%라서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런단 말이지 사실. 여튼 그러니까 대기업 측에서는 이 AI의 이 인프라는 사실 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대기업 측에서 뭐 구글이나 메타나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AI를 반도체를 사들여갖고 메모리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AI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계속 높으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운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계속 올라 버리면은. 근데 걔네들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구글이나 메타나 네이버나 한국 측에서는 또 삼성 SDS도 똑같은 거야. 얘들도 뭐 같은 계열사, 삼성 계열사라고 얘네들한테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싸게 주겠어? 아니라고. 그냥 다 똑같이 비싸게 사야 된단 말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지. 어떻게 얘들도 얘네들이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추후에 반도체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급이 어느 정도 과잉돼서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비로소 데이터 센터 AI
AI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얘네들의 랠리가 아마 그때 시작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과거에 금을 캐는 광산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현재 곡괭이, 청바지, 천마, 수레, 철도 이런 인프라 쪽이 금을 캐기 위한 인프라 쪽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는 정말 이 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애들이 시장을 아마 2차 랠리가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계속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 측에서는 SDS나 네이버나 기타 계열사들 있잖아. 이제 카카오도 될 수가 있고, 혹은 크래프톤 같은 애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애들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높으면은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씨발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두 번째는 그거 같아. 이제 2차 랠리가 반도체에서 이어지는가, 아니면 반도체를 통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수익을 내는 네이버나 SDS나 미장 같은 경우에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AI 계열사 애들이 돈을 벌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생각하지, 아직까지는 사실 반도체의 세력들이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요.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거다, 분명. 전고를 뚫진 못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충분히 270만원까지는 다시 올릴 만큼의 그 가벼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지. 이미 손절을 너무 많이 쳐놓고 물량은 아래에서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270까지도 최소 250에서 270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최소 270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올랐을 때 150만원 시초가에 올랐을 때 탑승을 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 전날 대비 20%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타냐. 좀 조정해야 하고 10%대에 타자 이지랄 했다가 씨발 놓쳤죠 나도.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장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인버스 함부로 타지 마라. 존나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험합니다. 세력들이 지금 위로 올리는 힘 자체가 너무 세고, 수급이 이미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이 이미 막혔잖아. 3천만 원부터 되니까 지금 수급이 현재 막힌 상황이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 수급들을 이용해서 소몰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함부로 인버스를 타는 거는 자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자살행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 3년 동안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이미 확정이 됐고, 이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지속 가능하기만 하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소 270까지 단기적으로도, 저는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도 270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300을 다시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조심해야 된다. 흔들기가 너무 위험하다. 너무 심하다. 이게 상한가가 나온 날, 특히나 그리고 다음 오버나이트 월요일 날 이런 장에서, 월요일 장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진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주말 동안 컨디션이 또 뇌가 어떻게 보면 리셋이 돼서 오거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월, 화, 수, 목, 금을 트레이딩을 하다가 토, 일을 쉬고 월요일 날 오면은 손이나 어떤 신경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보통 장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시초가에.
시작하는 동시에 망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월요일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월요일장은 그냥 관망의 태도를 1시간에서 최소 짧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된다.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7월 30일까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7월 30일까지 매수를 안 했던 사람들이 사실 씨발 저 새끼 말 듣고 7월 30일까지 참았는데 7월 30일 날 오버나잇 7월 30일 날 들어갔으면 7월 30일 날 존나 완빵 먹는 건데, 저 새끼 때문에 씨발 7월 31일 날까지 참았다가 못 먹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못 먹었지만 사실 내 말을 들었으면은 내 영상 나오고 나서 그 기간 동안 하락은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하지. 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